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순작법을 엄하게 하다. 상군부에 청하기를 이제부터 초경 3점 이후 오경 3점 이전에 순라를 범하는 자는 모두 가두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윤호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좌승지 이원을 신도의 소격전에 보내어 금성양초를 행하게 하다. 금성양초는 금성의 제1을 제사할 때 쫓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1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강사덕이 공평한 조세 부과 등 3개 조목을 건의하다. 강사덕에게 궁원을 내려주었다. 사덕이 그 도의 사이 세 조목을 아뢰었다. 1. 이곳의 토주는 비척을 분간하지 아니하여 자정을 만들지 않고 다만 날가리로 장부에 기록하여 조를 거두기 때문에 뒤에 조를 거두는 자가 반드시 전의 장부에 의거하고 손실을 논하지 않으니 백성이 그 패를 받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매년 그 손실을 나누어 그 조를 높이고 낮추게 하소서. 1. 수령의 늠록을 다른 고을의 창미로서 달에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춥고 더운 곳을 가리지 않고 농사철도 따지지 않으니 수운하기가 심히 괴롭고 못순되고 독촉하는 패단이 따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각기 그 도을에서 지급토록 하여 운반하는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1. 태상왕께서 서광사 서쪽에 궁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 모두 25관인데 공장과 승인이 도합 80명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이 줄이고 곤패하여 공급할 수 없는데 또 독승군 50명을 더하였고 또 영중의 철물이 쓰기에 부족하오니 승군과 철물을 다른 고을로 옮기소서. 의정부에서 내려서 의논하니 모든 계문할 것에 쫓고 다만 승군과 철물은 농사틈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또한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1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태상왕이 신궁 옆에 별전을 지으면서 문묘에 쓸 제목을 갖다 쓰다. 신궁이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일찍 백관으로 하여금 품질에 따라 장정을 내게 하여 제목을 운반하여 농사틈을 기다려서 문묘를 지으려고 하였었는데 태상왕이 이를 취하였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기 알념사 정혼의 건의에 따라 묵은 빚은 본전만을 받게 하다. 금년 이전에 꾸어준 공사의 묵은 빚은 그 본전만 받도록 하였다. 경기 안념사 정혼이 아뢰기를 옛적에 빈궁한 백성에게 꾸어주고 그 문권을 불살라 버린 자가 있고 그 상환을 독촉하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군자가 이를 듣고 칭찬하였습니다. 근자의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곡식을 거두지 못하여 빈궁한 백성들로 꾸어 쓴 자는 더욱 궁하여 갚을 수가 없는데 물주는 반드시 본전과 이자를 채워서 독촉하기를 맞이 않아서 심지어는 몸을 품팔고 자식을 파는 자까지 있으니 매우 딱한 일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부자는 괜찮지만은 이 고독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인가 합니다. 원컨대 중예로 하여금 신사년 정월 이전에 꾸어준 공사의 묵은 빚은 그 본전만을 받고 이자를 받지 말게 하여 빈궁한 백성에게 혜택을 주소서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총지종의 승려 백인이 새 궁전에 차례로 돌아가며 불경을 외우는 것을 폐지하다. 밀원의 번 드는 것을 없애었다. 처음에 총지종 승 10사람이 모두 요를 받고 윤번으로 삼전에 들어가서
들어와서 진언을 외웠는데 이를 미루원이라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삼사에서 다만 번드는 종의 요만 지급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모두 없애라고 명하였다. 총지종은 77종 12파의 하나로 신라 문무왕 때 해통대사가 개종한 것으로 뒤에 남산종과 합하여 총남종이 되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인소전에 제사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사헌사 안윤씨가 명나라 사신들이 고명과 인장을 받들고 온다는 소식을 전하다. 사헌사 서장관인 교서 소감 안윤씨가 통사 판전중시사 이현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으므로 각각 안마를 내려주었다. 윤씨 등이 아뢰기를 황제가 통정시승 장근과 문현각 대조 단모계를 보내어 고명과 인장을 쌓아가지고 사헌사와 함께 오는데 이미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 대신에게 이르기를 밤의 꿈에 모우께서 흰 적삼을 입으시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미 옮겨왔다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양 같았다. 꿈을 깨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어 마음속으로 사모의 정을 견딜 수 없었는데 오늘 성사가 바로 장차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으니 어제 모우의 하늘에 계신 홀령이 미리 아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하였다. 백관과 대소한량 기로들이 모두 나와 하례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조회하니 태상왕이 회양군 이방간의 소환을 명하다. 임금이 덕수궁에 조회하고 헌수하니 태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이 방간이 비록 죄가 있으나 이미 징계되었으니 불러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 하냐 하며 임금이 대답하였다. 이것이 신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1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원주에서 서리가 내려 곡식을 상하게 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1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서북면에 기근을 구제한 호조전서 여칭에게 말 한 필을 주었다. 칭이 서북면이 줄인 백성을 진율하였는데 한 사람의 백성도 굶어 죽은 자가 없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의 명으로 회안군을 소환하려 하자 의정부와 백관이 반대하다. 정부에 전지하기를 회안군의 경진년 일은 그 본심이 아니고 다만 박포에게 현혹된 것이었다. 이제 황제께서 고명과 인신을 주시어 군신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으니 무엇을 협의할 것인가 사람을 보내어 소환하라 하였다. 이에 영삼사사 하윤 좌성정 김사형 우정성 이서 등 20여인이 상수하여 그 불가함을 진달하고 대간이 교장으로 상언하여 소환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 말하기를 이 방간은 죄가 진시로 가볍지 않으나 태상의 명령을 어길 수 없고 나도 또한 역시 동기의 생각이 있어 친친의 어짐을 온전히 하고자 한다. 경등의 아래는 바가 비록 오르나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임술일에 판의정부사 조준 등이 상수하기를 금을 초 4일에 도성지 박성명이 왕지를 전하기를 방간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명령을 듣고 생각하기를 방간이 군사를 들어 난을 꾸미어 종사에 득죄하여 적이 이미 끊어졌으니 마땅히 법으로 논하여야 할 것인데 다행히 전하의 관인하심을 힘입어 편한 곳에 나아가서 장록을 보존하고 있으니 은혜가 또한 극진합니다. 만일 또 소환하여 서울 안에 있으면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화변이 혹 생길까 실로 두려우니 이것이 신등이 무릅쓰고 청하여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효우의 지극한 정으로 위로는 태상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의친의 은혜를 온전히 하여 반드시 소환하려고 유윤하지 않으시니
효제의 정성은 가위 지극하시나 그러나 혹 변이 생기어 두 번이나 악명을 잊게 되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도리어 화가 되게 하는 것이오니 신등은 매우 전하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다시 소환하지 말고 전과 같이 안치하여 보존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태상의 명령을 어기기 어려워서 반드시 소환하려고 하였다. 개의 일에 대사원 유관 등이 글을 올리어 다시 청하기를 반간이 종사에 득죄하였으니 배임을 용서할 수 없는데 다행히 전하의 우애의 은혜를 힘입어서 머리를 보존하고 편안히 바깥 고을에 처하여 있으니 이미 다행합니다. 지금 또 불러서 서울 안에 두면 반가는 비록 전일의 잘못을 징계하였더라도 그 도당의 불괴한 마음은 일찍이 잊지 않았을 것이니 만일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전하께서 비록 보존하고자 하나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있는 곳인 익주가 완산과 몹시 가까운데 완산은 군사와 말이 정하고 강하니 반척한 사람들을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바닷섬에 옮겨두어서 연연을 마치게 하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럴까 저럴까 하여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정부와 백관들이 교장을 올려 극렬 불가하다고 말리어 임금이 안치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문화부 낭사에서 황간의 복식과 기타 제도 개선 등에 관해 건의한 상소. 그 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1. 전장 문물은 예의 큰 것인데 우리 조정의 일관 법도가 한결같이 명나라의 제도를 따르면서 오직 황간의 옷은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않아서 사대부와 다름이 없으니 만일 명나라 사신이 보게 되면 우리 조정이 예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모는 없애고 건을 쓰게 하며 명나라 조정의 제도를 따르소서. 1. 우리 조정의 육조 전서 곧 주관의 육경인데 지금 육경의 중직으로서 방패를 잡고 칼을 차고 사절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사위하니 다만 관사를 설치한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군이 사대부를 대우하는 예가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전서로 하여금 아래로 사절의 임무를 겸하지 말게 하여 명기를 중하게 하소서. 1. 선비를 취하는 법은 주간의 산물과 한나라의 효련 무제가 그 법이 심히 중하였는데 그 뒤에 과거로 선비를 취하여 경서에 밟고 행실을 닦은 선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인군이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어서 혹은 전정에서 책문하고 혹은 임헌하여 방방하였으니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하게 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특이하게 한 것입니다. 엎드려 예조의 수판을 보건대 의 역률 음량 등과 입격한 사람도 또한 문과의 방방에 의하여 그대로 홍패를 주도록 되었으니 잡과의 작은 기회는 문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기묘년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대로 따르고 오직 황간의 건복만은 법을 취할 데가 없어 제작하기가 어려우므로 아직 구제에 의하도록 하였다. 산물은 육덕, 육행, 육예를 말함이니 육덕은 지, 인, 성의 중화이고 육행은 효, 우, 목, 인, 임, 휼이며 육예는 예, 악, 사, 서, 수이다. 효련무제는 한대의 관리 특별 임용의 한 가지고 방방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는 것을 말하고 수판은 수교를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까마귀 떼가 궁궐 북쪽 북원에 모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외적에게 고만량의 병선 한 척을 빼앗기고 소호 서안내는 도망을 쳤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신 장근과 단목예가 받들고 온 명나라 황제의 고명. 황제가 통정시 승 장근과 문연각 대조 단목예를 보내어 왕에게 고명을 주었다. 근과 예가
절을 가지고 이르니 산분과 결체를 베풀고 날에 100희를 가주었다. 임금이 사모와 단령 차림으로 의장과 고취를 갖추고 선의문 밖에 나가 영접하였는데 백가는 공복을 갖추고 따랐다. 인도하여 무일전에 이르러 고명을 선독하니 봉천성은 황제의 고에 이르기를 예전 철왕이 정치를 하며 덕이 다하고 베푸는 것이 넓어서 만방을 덮어 기르니 무릇 나라를 가진 자는 내외의 사이가 없이 신하로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군장을 세워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이적과 중하에 번병이 되게 하였다. 짐이 대통을 이어받아 예전의 성현을 본받으려 한다. 너 조선의 권지국사 이휘는 부형의 전위를 이어받아 그 땅을 진수하여 편안하게 하고 와서 직공을 다하여 예를 따르기를 정성스럽게 하고 봉함을 받지 못하여 빌고 청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지극히 하므로 이에 너를 명하여 조선 국왕을 삼고 금인을 주어 동쪽 땅의 군장이 되게 한다. 하늘은 상심이 없어 오직 백성을 따르고 백성은 항상 왕으로 추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나니 너는 덕을 힘써서 사랑하고 돕기를 이어받아 집에서는 효후하고 윗사람에게는 충순하며 아랫사람에게는 어질고 은혜롭게 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받고 후손이 밝게 본받도록 하여 길이 중국을 도우라. 땅을 열고 집을 세우는 것은 덕이 아니면 마땅한 것이 없을지니 공경하지 않으리요. 임금이 고명을 받고 나서 곤복과 면류관을 갖추고 사은례를 행하였다. 사신을 따라 태평관에 이르러 절을 대청에 봉안하고 절에 배례하기를 망골례를 행하는 것 같이 하였다. 그리고 면복을 벗고 사례를 행하였다. 종친 대신 백관과 아래로 생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례로 예를 행하고 나서 위로연을 베풀었는데 여악이 들어오니 사신이 말하기를 여악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풍습이 그러하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러면 잠깐 행하시지요 하였다. 풍악을 연주하니 건등이 또한 즐거워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12일 기사 두번째 기사 이직 윤곤 등이 가져온 명나라 예부의 자문. 임금이 강사포와 원유관을 갖추고 여러 신하의 할애를 받았다. 이날에 삼사우사 이직 총재 윤곤 등이 예부의 자문을 싸가지고 왔으므로 각각 암마를 내려주었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건문 3년 4월 15일 조승국 권서국사 이의 자문에 친형 공정환 휘의 아들이 없어 그 뒤를 잇게 하였는데 뜻밖의 친형이 갑자기 풍병에 걸리어 국사를 임시로 맡기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리석고 용렬하여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두세 번 사형하였으나 형 휘가 이미 배신 이첨을 보내어 주달하였으므로 부득이하여 건문 2년 11월 13일에 임시로 이를 승습하였는데 무릇 이문을 행할 것이 있으면 다만 백두 문자를 쓰게 되니 생각건대 고명과 인신을 마땅히 친청하여야 하겠으므로 통사 판전중시사 이현을 시켜 자문을 싸가지고 삼사우사 이직 등과 함께 경사에 가서 이자하여 아래게 하오니 밝게 내리어 시행해 주기를 빈다고 하였으므로 본을 16일 늦게 본부에서 주본을 갖춰 봉천문에 아래어 성지를 받들었는데 저 사람이 이미 윤리상에 어긋난 일이 없고 조정에 충순하여 간절히 와서 청하니 고명과 인신을 모두 주라고 하였으므로 이대로 공경이 준행하여 정사, 통정시승, 장근, 문영각 대조, 단몽제를 시켜 절을 가지고 고명과 인신을 사서 받들고 본국에 가게 하였다. 급사 외에 회자하여 알려야겠으므로 준행하여 시행한다. 고명 한 통, 사각의 전문으로 새긴 조승구간 금인 1개와 금인지 1개를 함께 상자 속에 넣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13일 경우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절에 일배 고두례를 행하다. 임금이 태평관에 나아가 절에 배례하였는데 일배 고두례를 썼다.
잔치를 베푸니 사신이 여악은 물리치고 당악만을 만들었다. 임금이 나오려고 하며 장근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왕궁에 나아가서 지난번의 위로연에 대하여 살해하고자 하나 천자의 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궁하여 근신을 보내어 안마, 의복, 화, 모, 세포 등의 물건을 주니 사신이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또 판사, 농시사, 설민수를 시켜 잘 말하게 하여 이를 주니 근등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우리들을 군자로 대접하는 것인가 하고 굳이 사용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